자, 전산회계 2급은 이렇게 회계 원리를 기준으로 해서 자산과 부채와 자본과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론 30% 전체 100점 만점에서 30%면 30점이 됩니다. 30점. 그래서 1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한 문제에 2점씩 되겠습니다. 배점이 2점씩 15문제 하니까 30점이 되죠.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자격 시험 볼 때는 이론은 맨 나중에 푸는 게 나아요. 절대 수험생들 되면 먼저 이론 풀면 안 됩니다. 우리 전산회계는 실무 위주로 먼저 푼 다음에 남는 시간에 이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은 30%가 나오고 실무가 70%가 차지합니다. 결국 70점이 되는 건데요. 자, 실무에서는 자, 여기 기초정보 수정하는 거. 그러니까 전년도의 자료가 2월에 넘어왔을 때 틀린 부분을 수정하는 게 20%가 되겠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거래 자료 입력인데요. 자, 전산회계 2급에서는 바로 일반 전표 입력. 자, 일반 전표 입력이란 일명 3전표를 이야기합니다. 자, 3전표를 이야기하는데 3전표라는 건 입금, 출금, 대체 전표, 3전표를 할지 알면은 전산회계 2급은 시험에 붙었다 이런 소리입니다. 마지막 결산하고 자, 조회 부분이 10%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무가 70점이 차지하고 이론이 30점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전산회계 2급 시험 공부하려면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실무를 먼저 푼 다음에 이론을 갖다가 푸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수험생 여러분들 또는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요 부분만 발췌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인강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무 쪽에 조금 보완을 해주는 게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수험생이나 독자 여러분에게 이해 전달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은 얘는 이렇게 실무가 70%고요. 실무 위주로 해서 저는 강의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무 중에서 합해 가지고 7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 거지요. 이론이 30점, 실기가 70점 합해 가지고 100점 만점에 70점이 넘어가면은 합격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러한 자격증이 바로 전산회계 2급이고요. 회계를 입문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전산회계 2급을 이해해야 우회 급수, 전산회계 1급 그 우회 급수, 전산세무 2급 그 우회 급수, 전산회계 1급을 갖다가 전산세무 1급까지 자격증을 갖다가 취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알아둬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자, 교재를 넘기면은 자, 첫 단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는 첫 단원 바로 회계의 기본 원리, 회계의 기본 원리부터 준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를 입문하는 사람은 회계가 무슨 말인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회계란 뭘 얘기하는 거냐? 회계라는 것은 투자자부터 해가지고 최종 소비자에게 우리 기업을 알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필요한 사람에게 유용한 정보를 갖다가 제공하는 거를 회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유용한 정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그 기업의
재산의 능력은 얼마큼 되고 그 기업의 영업 성적은 얼마큼 되는데 이 기업에 내가 투자했을 때 얼마큼 나한테 분배가 오고 쉽게 말하면은 소비자들은 또 이 기업이 안전한가 우리가 물품을 구입했을 때 모든 혜택을 볼 수 있는가 이러한 전반적인 유용한 정보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걸 뭐라고요? 회계의 기본 원리가 되는 거고요. 회계를 이해하려면 부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과거에는 수기장이고 요새는 사람 손으로 하는 수기장이었지만 요새는 프로그램에 의한 전산기장을 하는데요. 부기라는 것은 어쨌든 기술적인 면. 자, 기술적인 면은 부기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장부 정리할 때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는 기록, 계산, 정리해서 경제적 사건을 갖다가 분석, 측정해서 장부에 기록하는 이러한 과정을 부기라 되고요. 사람 손으로 기장하면 수기장이 되는 거고요. 컴퓨터로 입력하면은 전산 기장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회계는 자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회계에서는 바로 외부 이해관계자 우리가 공부하는 재무회계를 얘기합니다. 재무회계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자 항상 정보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갖다가 제공하기 하는 과정을 회계의 기본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회계의 목적 같은 거 이런 건 있는데 자격 시험에선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여기서 전산회계 2급에서 공부할 거는 바로 재무회계를 위주로 공부합니다. 자, 결국 장부 정리를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회계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회계라고 얘기한다면 기술적인 측면을 우리는 부기라 되고 부기의 종류에는 무슨 부기가 있는가 하면 단식 부기하고 복식 부기가 있는데 나만 알아보게 여러분들 요새 웹에서 뭐 네이버 같은 데서 우리가 가계부 작성하죠, 그죠? 자신만 알아보게 일정한 원리 원칙이 없이 나만 알아보게 작성하는 일명 가계부 같은 거 단식 부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저랑 같이 우리가 회계 공부하는 거는 단식 부기가 아닌 복식 부기로 공부합니다. 복식 부기라는 것은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규정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기장을 하는 복식부기 원리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들 저하고 회계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복식부기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는 뭐냐? 복식부기에서 영리부기. 자, 영리부기는 뭐냐면 글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명 회사부기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요걸 위주로 해서 원리 원칙에 따라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는 걸 한번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건 회계 단위가 무슨 말이냐 별표시 하나 하세요. 회계 단위는 뭔가 하면 장소득 범위. 자,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거냐? 본점. 자,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면 주 사무소인 본점을 대신 역할하는 지점을 위주로 장부 정리할 거냐 아니면 본사와 아니면 공장을 위주로 장부 정리할 거냐 이런 장소적인 범위를 회계 단위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별 3개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회계 연도입니다. 회계 연도를 다른 말로 사업 연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업 연도는 몇 년을 초과하지 못하는가 하면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사업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사업 연도를 우리가 회계 연도라고 얘기할 때 자, 올해가 몇 년도지요? 2020년. 올해를 단기라고 얘기합니다. 단기 중에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라 그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반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 작년이 몇 년도입니까? 2019년. 자, 전년도를 정기라고 얘기하고 전년도 자료가 단기로 넘어오는 걸 정기 2월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올해 남은 잔액이 내년에 몇 년도예요? 21년 넘어가는 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차기 2월이라랍니다. 그래서 회계는 회계를 이해하려면 단기를 뭐라고요? 2020년 올해를 뭐라고요? 단기, 전년도를 뭐라고요? 정기, 내년을 뭐라고요? 차기. 그래서 정기, 단기, 차기로 나눠지는 거죠. 자, 그래서 회계를 이해하려면은 가장 먼저, 자, 여기 뭐 우리 책에 있는 자산, 부채, 자본, 뭐 계정 과목 이런 거보다는 자, 요렇게 먼저 이해한 다음에 예를 들어가는 게 쉽겠네요. 자, 회계를 이해하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자, 제 나름대로 만들어 볼게요. 가장 먼저 회계의 5대 극성을 알아야 됩니다. 자, 회계를 이해하려면은, 자, 여러분들, 우리 회계는 복식부기 원리 원칙,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의 가장 중요한, 자, 회계의 5대 극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회계의 5대 극성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자산은, 자, 부채는, 그 다음에 자본은, 그 다음에 수익은, 그 다음에 비용은, 자, 요거를 회계의 5대 극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회계의 5대 극성이 뭐뭐요? 자산은, 부채는, 자본은, 수익은, 비용은. 은자 붙이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자산은 뭐를 자산이라 그러는 거냐? 제가 생각하기에 기분 좋은 돈을 자산이라 그럽니다. 왜 기분 좋은 돈이 자산이냐? 내가 현재 많이 갖고 있으면 기분이 좋지요. 그래서 총 재산, 기분 좋은 돈을 자산이라고 얘기한다면, 부채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 기분 나쁜 돈을 부채라 합니다. 왜 기분 나쁜 돈이 부채냐? 빚이니까. 그 다음에 자본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자, 기분 좋은 돈에서 기분 나쁜 돈을 빼면 정말 내 것이 바로, 자, 순재산이죠. 남의 빚이 하나도 없는 순재산을 우리는 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익은 뭘 얘기하냐? 자, 재산을 투자해서 영업활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 자, 벌어들이는 돈을 우리 이익이라고 얘기하죠. 돈을 벌면은 이익이 생기니까. 반대로 비용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되겠지요. 나가는 돈, 다시 말하면 영업활동을 위해서 소비되는 돈을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비용은 나가는 돈이니까 손실이라고 얘기할게요. 이렇게 회계의 5대 극성은 자산은, 부채는, 자본은, 수익은, 비용은으로 나눠줄 때 회계의 5대 극성을 가지고, 자, 우리는 두 번째 회계의 2대 짝꿍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회계의 2대 짝꿍이라는 것은 기분 좋은 돈이 얼마 있냐, 기분 나쁜 돈이 얼마 있냐, 내 것이 얼마 있냐, 즉 자산과 부채와 그 다음에 자본을 합해서 재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재산의 능력을 갖다가 나타내는 보고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재무 상태표라고 얘기합니다. 재무 상태표와 그 다음에 들어온 돈이 많냐, 나간 돈이 많냐. 들어온 돈이 많으면, 자, 영업 성적이 좋은 거고, 나간 돈이 많으면 영업 성적이 나쁜 거지요. 다시 말하면 영업 성적을 갖다가 나타내는 보고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손익계산서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회계의 5대 극성은 자산은, 부채는, 자본은, 수익은, 비용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회계의 2대 짝꿍을 만들면은, 자, 뭐뭐 있다고요? 재산의 능력을 알아보는 재무 상태표와 영업 성적을 나타내주는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우리는 회계의 2대 짝꿍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바로 전산회계 2급이 되겠네요. 이때 꼭 알아둬야 될 거. 자, 이때 세 번째, 회계를 이해하려면은 얘와 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차변은, 그 다음에 대변은. 자, 차변과
대변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해계의 5대 극성, 해계의 2대 짝꿍. 그런 다음에 차변과 대변을 꼭 알아야 됩니다. 차변은 우리가 T로 나눴을 때 차변은 왼쪽을 얘기합니다. 차변은 왼쪽을 얘기하고, 자,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장부 정리할 때 차변과 대변을 나눠주는가 하면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을 구분하기 위해서 차대를 나눠주는 겁니다. 이때 차변은 해계의 5대 극성 중에서 자산과 비용을 갖다가 기입하는 장소를 차변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대변은 해계의 5대 극성 중에서 부채와 자본 그리고 수익을 갖다가 기입하는 장소를 어느 변이라고요? 대변. 그래서 시작은 자산과 비용은 어느 쪽부터 시작한다고요? 왼쪽 차변. 그 다음에 부채와 자본과 수익은 어느 쪽부터 시작한다고요? 대변. 그래서 언제나 차대는 맞아야 됩니다. 차변이 10원이면 대변도 얼마가 돼야 돼요? 10원. 이렇게 일치하기 어떠한 이러한 약속에 의해서 공부하는 게 바로 기업회계 기준, 다시 말하면 복식부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기본으로 알고 우리는 한번 이걸 이해합시다. 금방 배운 거. 기분 좋은 돈 자산, 기분 나쁜 돈 부채, 내거 자본에 대한 개정 과목을 한번 알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전산 입력을 하려 그러면은 어떠한 개정 과목이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만 알면은 전산회계 2급은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뭐를 나타내 주는 거라고요? 재산. 이 재산을 나타내 주는 보고서. 자, 재산을 나타내 주는 보고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재무상태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론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우리 회사의 재산의 능력, 자, 재산 상태를 나타내 주는 이러한 보고서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재무상태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엔 이게 대조표였어요. 그러니까 재산의 능력이 얼마큼 되냐, 이게 바로 재무상태입니다. 언제나 일정 시점에 재산의 능력을 나타내주는 보고서를 뭐라고요? 우리는 재무상태표라는 거고,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는 회계의 5대 극성 중에서 재산을 나타내주는 기본 요소는 뭐뭐 있다고요? 자산은, 부채는, 자본이 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요? 재산의 능력을 나타내주는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언제나 알아둬야 될 거. 자,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설명을 하면 금방 얘기야. 자본은 뭘 얘기하지요? 기분 좋은 돈, 자산 총액에서 기분 나쁜 돈, 부채를 뺀 순자산을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에서 자, 타인 자본, 남의 빚을 갖다가 우리가 빚을 타인 자본이라면 자기 것을 자기 자본이라고, 빚은 언제나 타인 자본을 부채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거고요. 자, 자산이라는 것은 뭐냐? 기분 좋은 돈, 총 재산을 얘기하지요. 자, 경제적 효익을 갖다가 창출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먼저 회계의 5대 극성 중에서 우리는 자산편부터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자산부터 공부를 해보는데, 자산이라는 것은 기분 좋은 돈을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자산이라는 것은 뭐와 뭐를 더한 거냐? 우리 회사가 보유하는 재화나 아니면 채권을 합한 거를 자산이라고, 재화와 채권을 합한 거를 다른 말로 적극적 재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재화라는 건 뭐냐? 우리 회사가 보유하는 것 중에서 물품을 얘기하는 거지요. 물품, 상품이든 아니면 이런 물품들을 우리가
재화. 다시 말하면 재산의 가치가 있는 물품을 재화라 그런다면 채권은 뭐지요?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유동자산과 자산을 이해하려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주는데요. 자, 유동자산. 여러분들 해계 기간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요? 1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해계 기간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원칙으로 하니까요. 자, 유동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언제나 현금의 회전이 가능한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비유동자산은 1년 이상 장기간 영업활동에 1년 이상 장기간 영업활동에 이용되는 자산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비유동자산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현금의 회전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걸 유동이라 한다면 현금의 회전이 느리게 이루어지는 걸 뭐라고요? 비유동이라고 얘기할 때, 자, 유동 자산은 자, 코드 번호. 자, 우리 전산 입력하다 보면 101번부터 시작되거든요. 자, 코드 번호가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건 유동자산이면 코드 번호가 느리게 이루어지는 걸 비유동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 자, 이때 유동자산은 뭐와 뭐로 구분하는가 하면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때 당좌 자산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판매 과정을 걸치지 않고 언제나 현금 동원이 가능한 거, 언제나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뭐라고요? 당좌 자산. 그러니까 회사 들어가면은 유동 자금을 얘기하는 거죠. 언제나 현금 회전이 가능한 자산을 우리가 유동 자산 중에서 당좌 자산이라고 얘기한다면, 재고 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얘기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우리가 보유하지요. 언제나 창고 속에 있겠지요.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우리는 재고 자산이라 해서 1년 이내에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얘기할 때, 유동자산은 당좌와 재고 자산으로 구분이 될 때, 이때 자,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 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굉장히 별표시 하나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계정 과목을 살펴보면 현금이 무슨 말이냐? 정리하면 현금을 다른 말로 통화라고 얘기합니다. 통화는 뭘 얘기하냐? 마음대로 이용하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폐나 주화를 우리는 통화라고 얘기하고, 이 현금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통화 대용 증권도 자, 뭘로 처리하는가 하면 현금으로 처리를 해 주는 겁니다. 통화 대용 증권에는 처음 하니까요, 첫 강의니까 가장 기본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대용 증권에는 타자송이 있습니다. 타자송이라는 말이 있으면 현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타는 타인 발행 수표를 얘기하는 거죠. 타인 발행 수표. 그 다음에 자는 자기약 수표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송은 송금 수표를 얘기합니다. 요런 말 있으면 회계 처리할 때 현금으로 해줍니다. 이때 여러분 수표라는 말이 나오지요. 수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갑시다. 수표 발행. 많은 돈, 많은 현금을 갖고 다니면 도난과 분실을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수표를 이용하는 겁니다. 수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표를 이용하는 거 간단히 제가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이당당. 수표를 이용할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가 하면 아이당당, 유동현. 자, 수표를 이용할 때는 아이당당, 유동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이,
우리 회사가 수표로 결제하는 걸 당점이라랍니다. 당점은 계정 과목을 당좌 예금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유동현, 너가 우리한테 수표를 발행해 주는 걸 동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점은 현금으로 분개를 해주면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아이당당 유동현 기억을 하면서 자, 현금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이용하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주화나 지폐를 얘기하는 거고, 현금을 대신해 쓸 수 있는 걸 뭐라고요? 통화 대용 증권도 역시 현금으로 처리하는데 어떤 게 있다고요? 타, 자, 송이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당좌예금. 자, 당좌예금이라는 건 은행과 당좌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현금 거래를 할 수 없고요. 우리가 가계 수표라든지 아니면 서로 약속한 증서, 어음으로, 그러니까 현금 이외의 결제 방식이 수표나 아니면 어음으로 결제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일정한 보증금을 넣고 당좌 거래를 개설하면은, 개설해서 우리가 수표로 결제하면은 계정 과목을 뭘로 잡아준다고요? 당좌 예금으로 처리하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뭐라고요? 보통 예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당좌 예금하고 보통 예금을 다른 말로 요구불 예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구불 예금은 어디에 포함시키냐? 현금이 아니고 현금성 자산에 포함을 시켜주면 되겠네요. 자,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로부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3개월은 90일을 얘기합니다. 3개월 이내에 언제나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우리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취득일입니다. 결산일로 나오면 틀립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뭐라고요? 현금성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 이렇게 계산 문제 나옵니다. 혹시 현금만 물으면은 자, 지폐나 주화하고 통화 대용 증권이 현금이고요. 현금성 자산을 물으면은 당좌 예금, 보통 예금에다가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우리는 현금성 자산이라 그러고요.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을 합해가지고 뭐라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은, 자, 단기 금융상품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이런 금융상품을 우리는 단기 금융상품이라 그러고, 1년 넘어가면은 장기 금융상품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단기 금융상품에는 자, 만기가 1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 이런 것들은 단기 금융상품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많이 쓰이는 거 단기 매매증권. 자, 단기 매매증권은 단기간 시세 차익, 단기간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시장성이 있는 상장 주식을 우리는 뭘로 잡아줘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은 뭐냐? 단기 앞에 단기자가 붙으면 다 1년 이내고요. 1년 넘어가면 장기자가 붙어요. 계정 과목을 잡아줄 때. 그러면 단기 대여금이란 1년 이내에 해소할 조건으로 빌려주는 돈을 단기 대여금이라 한다면, 단기 대여금의 반대는 자, 단기 차입금이 되겠지. 빌려오는 돈, 빌려주면 돼요. 빌려오면 뭐라고요? 차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더불어 중요한 건 매출 채권입니다. 매출 채권은 자, 뭐와 뭐를 더한 거냐면 외상 매출금하고 우리가 받을 어음을 더한 거를 매출 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매출 채권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 매입 채무가 되는 거지요.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
어음을 합한 거를 매입 채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매출 채권 뭐를 더한 거요? 외상 매출금, 받으러옴.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 지급 어음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 외상 매출금이란 글자 그대로 상품을 팔고 외상으로 한 경우, 자, 상품을 외상으로 판 경우를 뭐라고요? 외상 매출금. 이거를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받으러움은 뭐냐? 받으러움은 역시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으면, 약속 어음이라는 건 두 사람 사이에 약속한 증서로 받으면 받으러움, 지급하면 지급어음이 되겠지요. 그래서 외상으로 물건 팔면 외상 매출금, 어음을 받고 팔면은 받으러움. 그래서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을 합해가지고 뭐라고요? 매출 채권이 되는 거고. 자, 이때 미수금, 같은 외상이라도 상품을 팔고 외상이면은 외상 매출금이지만 상품 이외입니다. 상품이 아니에요. 상품 이외에 발생하는 외상 거래는 상품이 아니고 단기 매매 증권이라든지 아니면 집을 파는 걸 건물, 땅을 파는 걸 토지, 자동차를 팔면 차량 운반고, 이런 거를 팔고 외상이면은 뭐라고요? 미수금. 그러니까 물건값에 대한 외상은 외상 매출금이지만 물건값이 아닐 때는 미수금으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선급금. 자, 선급금이라는 건 상품을 갖다가 매입하기 위해서 미리 계약금을 선지급하는 계약금을 뭐라고요? 선급금이라고 얘기한다면 먼저 받는 돈, 선급금의 반대는 선수금이 되겠지요. 선수금이 되는 겁니다. 자, 계약금을 먼저 받으면 뭐라고요? 수금이 되고, 먼저 지급하면 뭐가 된다고요? 선급금이 되는 거지요. 자, 지급하는 계약금은 선급, 먼저 받으면 선수가 되는데요.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 자, 미수금하고 대여금은 이걸 기타 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을 얘기하는 거고, 기타 채권은 미수금하고 대여금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미수금, 대여금, 선급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기타 채권이라 합니다. 대여금, 미수금, 선급금은 기타 채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을 한번 알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뭐라고요? 재고 자산이라고 얘기할 때, 재고 자산에는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은 우리 회사 물건이 아니고 외부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띄어오는 걸 뭐라고요? 상품이라면, 만약에 소모품은 뭘 얘기하냐? 자, 사무용품을 갖다가 사용하지 않았을 때를 소모품이 되는 거고, 만약에 사용하면은 소모품 B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 완성품을, 우리 회사가 만든 완성된 제품을 갖다가, 완성된 제품을 우리는 뭐라고요? 제품이라 그런다면, 원재료라는 것은 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원료나 재료를 원재료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제공품은 뭘 얘기하는 거냐? 자, 지금 제조 과정, 다시 말하면 공정 중에 있는 미완성 재화를 우리는 뭐라고요? 제공품이라 합니다. 완성품을 뭐라고요? 제품이라 그런다면 미완성품을 뭐라고요? 제공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1년 이내에 단기간에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유동자산에는 당좌 자산하고 재고 자산이 있고요. 요번에는 비유동자산을 알고 넘어갑시다. 비유동자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 이상 장기간 영업활동에 이용되는 현금의 회전이 느리게 이루어지는 거. 빨리 이루어지면 유동자산, 느리게 이루어지면 비유동자산입니다. 자, 비유동자산은 4개가 있어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주는데, 투자 자산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회사의 여유자금을 갖다가 활용하는 이러한 자산을 투자
자산이라고요. 유형 자산이라는 것은 장기간 사용할 목적에, 즉 실체가 있는 자산, 실체가 있는 자산을 뭐라고요? 유형 자산이라 한다면, 무형 자산은 자 실체가 없는 자산이야. 실체가 없지만 성공하면 미래에 기대 이익을 갖다가 가져오는 자산을 무형 자산이라 한다면, 기타 비유동 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이외에 속하지 않는 자산을 뭐라고요? 비유동 자산이라고요. 자, 전산학의 2급 자격 시험을 볼 때는 계정 과목 명칭만 알면 되지, 이러한 자산 구분은 프로그램에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격 시험에도 이용하면 되니까 지금 참 좋은 게요. 해계를 모르는 사람도 자, 기분 좋은 돈 자산이다. 그럼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눠주는데 어떤 항목이 있는지를 프로그램을 보면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애올라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동 자산에는 가장 먼저 뭐가 있는가 하면 투자 자산이 있습니다. 자, 투자 자산에서는, 투자 자산은 우리 기업의 여유 자금을 활용하는 걸로 이용하는 건데, 투자 자산에서 많이 쓰이는 거는 1년 이상 돈을 빌려주는 걸 뭐라고요? 장기 대여금이 되는 거고요. 1년 이내는 뭐가 돼요? 단기 대여금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토지나 건물을 갖다 구입할 때는 투자 부동산, 요 정도만 알면 되겠네요. 그리고 실체가 있는 자산을 뭐라고요? 유형자산. 아주 중요하지. 우리 회사 영업활동에 이용되는 실체가 있는 자산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토지, 우리 회사가 보유하는 땅을 뭐라고요? 토지일 때, 이때 영업활동에 사용되면 유형자산이지만 투자 목적으로 이용될 때는 투자 자산인 투자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보유하는 사무실, 창고, 기숙사, 공장 이런 거를 뭐라고요? 건물. 또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과 운반구, 오토바이 이런 거 얘기하죠. 이런 것들은 차량 운반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보유하는 책상, 의자, 컴퓨터, 살림살이는 다 뭐라고요? 비품이 되는 거지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 회사 영업 활동에 이용되는 뭐라고요? 우리는 유형 자산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유형 자산을 하나 더 알고 넘어가려면, 여러분 지나다니다 보면 아파트 같은 거 짓고 있죠. 아파트가 미완공된 상태, 집을 짓다가 집이 다시 말하면 집 짓는데 미완공된 상태를 우리는 계정 가면 뭘로 잡아주는가 하면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자, 미완공된 상태는 뭐라고요? 건설 중인 자산. 완공되면은 건물로 처리합니다. 완공되면은, 미완공이 뭐라고요? 건설 중인 자산. 완공되면은 뭐라고요? 건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실체가 없는 자산이죠. 근데 성공하면은 미래에 대박이 나죠. 프랜차이즈 사업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무형자산에는 어떤 과목이 있는가 하면 영업권. 영업권은 권리금을 얘기합니다. 자, 처음 하시는 분은 권리금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 뭐 롯데리아 같은 데 가면은 제일 처음에 시설을 꾸밀 거 아니에요. 장사가 잘 되면 다른 사람이 살 때 내가 시설비가 5억 들어갔는데 딴 사람이 나한테 8억에 팔으라 그러면은 투자한 돈 이외에 벌어들이는 3억이 바로 영업권이 됩니다. 권리금을 영업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밖에 뭐 특허권, 자, 특허 낼 때 들어가는 특허권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이러한 계정 과목들은 무형 자산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자, 투자 자산, 유형, 무형 이외의 자산을 우리는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기타 비유동 자산은 투자와 유형과 무형 자산 이외에 속하는 거를 뭐라고? 우리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얘만 알면 되네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면 전세권,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면 뭐라고요? 임차 보증금. 이건 임차 보증금은 월세에 대한 보증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로 요런 것만 알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우리가 기분 좋은 돈을 자산이라고 얘기할 때 자산은 크게 뭐와 뭐로 나눠진다고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유동과 비유동으로. 자, 언제나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뭐라고요? 유동자산이라 한다면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에 이용되는 현금의 회전이 느린 걸 뭐라고요? 비유동자산이라고 얘기할 때 유동자산은 당좌 자산하고 재고 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에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진다는 거. 다만 개정 과목이 금방 안 되거든요. 거기에 속하는 개정 과목들은 프로그램 보면서 자, 아니면 우리가 전표를 입력하면서 또는 자료를 입력하면서 천천히 애워주면 됩니다. 자동으로 애워지니까 겁먹지 말고요. 어쨌든 기분 좋은 돈을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면서 자, 다음 시간에는 부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칠게요.